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구도자 사주명리의 구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또 만나뵙게 되어서 또 한번 기쁘고 영광입니다. 사주명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얻는 즐거움과는 별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매번 이렇게 만나는 즐거움도 저에게는 하나의 쾌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동기부여를 얻는 과정이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5강 화의 사주를 가진 분들의 성정과 기질,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화가 많다면, 또 화가 적다면 세상을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오행의 그 세 번째 토의 사주, 토의 기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 MBTI 많이 알죠? MBTI로 따지면 N과 J로 이루어진 분들이라면 사주에 흑, 토가 많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흔히 듣는 말로 그래서 넌 누구 편인데 좀 엉뚱한 면이 있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신 분들일 테죠. 자, 지난 시간 목사주, 화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은 목의 용출과 성장에 대한 양의 기운, 또 화의 팽창과 확산, 열정 같은 기운의 양의 기운이었다면 인간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 제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오행에 대해서 강의할 때 나왔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인간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과 계절 운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중간인 토의 기운을 오늘 만납니다. 이 토의 기운은 양과 음의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전환기, 변화 등을 뜻한다고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물상론으로 봤을 때 목의 기운으로 씨앗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용출해서 새싹이 되고 묘목이 되었고, 화의 기운으로 뿌리, 줄기, 잎사귀가 튼튼해지고 끊임없이 팽창하고 확산했다면 이제 토의 기운으로 성장을 멈추고 열매를 맺기 위해 숙성하며 내실을 기합니다. 수렴과 응축의 단계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람의 인생으로 따지면 유년기, 청년기를 지나서 중년기로서 사회에서의 안정과 자기 직업과 생활의 숙년기의 정점에서 장년기와 노년기로 접어드는 순간을 말합니다. 또한 계절로 따지면 봄에 이 파릇파릇한 기운과 여름의 뜨거운 기운을 뒤로하고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며 고즈넉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숙성 단계로 접어든다는 그런 개념, 바로 토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토의 기운은 변화와 전환을 가져오는 중재자, 매개체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깔아놓고 토의 기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의 기운, 토의 사주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뛰어난 사회성과 인내심의 아이콘입니다. 마치 농부와 같은 그런 인내심이죠. 열매 결실을 맺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인고의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감과 포용력이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성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건성건성하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게으른 사람은 행운이 따라야 재물운이 오겠지만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면 그 어떤 직업군을 가지더라도 자기 가치를 입증하는 사람일 겁니다. 이런 것은 아마 사주가 아니더라도 별개로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기본 논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사주에 흙, 토가 많아서 엉덩이가 무겁다, 사주가 너무 무거워서 생각이 많아서 게으르다, 중국이랑 맞지 않으니까 중국 가지 마라, 노란색은 피해라, 장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주팔자에 흙, 토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이 토의 사주를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일단 천간과 지지에서 토를 나타내는 한자가 무엇이 있을까요? 천간에는 다섯 번째 글자인 무토와 여섯 번째인 기토가 있고요. 지지에는 진, 미, 술, 축, 진술, 축, 미라고도 하죠. 네 글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 총 22글자 중에서 6개의 글자가 바로 토의 글자입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토라고 하는데, 흙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주 원국에 나오는 글자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사주 원국의 중요한 일간을 포함해서 오행의 토 글자가 3개 이상
이면 많다고 표현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단순히 이 사주 원국 속에 나와 있는 바탕색들을 바탕으로 경향성과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나중에 사주의 세력을 따로 다 뜯어보면 나라는 사람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도 일단 사주 원국에 터가 쫙 깔렸다 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흙이 많은 사주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벌써 토가 사주 원국에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죠. 8개의 글자 중에서 5개가 토입니다. 그리고 일간도 기토이죠. 다음은 이 토의 성정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계절 운동을 한다고 했죠. 지지에서 사계절로 구분했을 때 토의 계절은 딱히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바로 간절기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지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합니다. 지지에서 보면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12개의 글자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했었는데 사계절 운동을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으로 보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 자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지, 왕지, 고지의 개념이 있어요. 각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글자를 생지라고 합니다. 각 계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왕지, 바로 이 묘, 오, 유, 자 왕지입니다. 그리고 각 계절의 마지막 기운을 의미하는 고지인데 진, 미, 술, 축 이것을 바로 고지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주에서 통틀어서 진, 술, 축, 미라고 읽는데요. 나중에 공부할 충이라는 주제를 공부할 때 진술충, 충미충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마지막이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전환될 때 진이라는 간절기가 있는 거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미라는 간절기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술이라는 간절기가 있고요. 겨울에서 다시 봄으로 갈 때 축이라는 간절기가 있는 겁니다. 계절로 따졌을 때는 바로 간절기를 뜻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겨울부터 한번 해볼게요. 해, 자, 인, 묘, 사, 오, 신, 유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진, 미, 술, 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토의 방위가 뭐였죠? 중앙이었습니다. 해자라고 하는 겨울, 인묘라고 하는 봄, 사오라고 하는 여름, 신유라고 하는 가을, 이 가운데의 간절기로서 인묘, 진, 사오, 미, 신유, 술, 해자, 축 이렇게 가운데에 토가 간절기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봄의 기운 무엇입니까? 목의 기운이었죠.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의 기운이었습니다. 방위로 봤을 땐 동쪽, 봄, 목이죠. 여름은 남쪽, 가을은 서쪽, 겨울은 북쪽이었죠.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마지막이니까 봄에서 여름으로 전환되는 진 간절기,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미 간절기,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술 간절기,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축 간절기 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음 토의 색깔은 무슨 색이죠? 황색, 노란색, 금색이었죠. 지난 시간에 중국의 황제가 입는 옷 색깔 얘기했었습니다. 하루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오후가 되는 거고요. 계절로 봤을 땐 명리학 책에서는 장하라고 늦 여름이 되기도 합니다. 간절기를 의미한다고 했죠. 인생으로 따지면 장년기라고 했습니다. 숫자로는 5와 10이라고 얘기했죠. 무토가 5, 뒤토가 10입니다. 방위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입니다. 오상, 인, 예, 신, 의지 중에서 토는 뭐였죠? 바로 믿을 신이었습니다. 한양 사대문의 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보신각이었죠. 이 보신각, 바로 가운데 글자 신이 믿을 신을 쓴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행 중에서 토의 물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무토는 양의 토입니다. 무토는 양의 토로서 태산, 대지, 광야, 부동산 등으로 해석합니다. 성정은 무게 있고 또 중후하고 신용과 충정을 지키면서 포용력이 있고 관대하며 제일 잘하는 것은 바로 중재입니다. 나의 활동 범위를 조금 더 크게 지구촌으로 확장하고 있는 그런 경우죠. 스케일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기토입니다. 음의 토죠. 양기를 음기로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물상론적으로는 이런 작은 정원, 밭, 논, 거실, 화단, 공원 이렇게 작은 땅을 얘기하죠. 성정은 사교성이 좋아요. 또한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적과의 동침으로 친구가 되죠. 내 편을 만드는 겁니다. 예감도 좋고 중매나 소개를 잘합니다. 그리고 기록도 꼼꼼히 잘하는 편입니다. 내 울타리, 내 작은 바운더리에 있는 내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건사하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체의 오장육부로 따지면 위장, 비장을 나타냅니다. 위장은
무토를 나타내고요. 비장은 기토를 나타냅니다. 이 위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모여서 소화되는 것이 바로 위장이죠. 소화. 토가 모든 오행을 다 포함하고 에너지의 작용을 만들어내는 역할과 위장의 역할이 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비장은 뭡니까?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돕고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나 항원 등을 걸러내 줍니다. 적혈구의 숫자를 좀 조절해 주기도 하고요. 양과 음의 중간에서 잘 조절하는 매개체의 역할, 바로 토의 기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한 토 기운은 피부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불을 품은 건토 있어요. 건토. 또 물을 품은 습토일 때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런 건토의 기운이 고립되고 공격받았을 때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을, 또 습토의 기운이 문제가 있을 때 아토피, 여드름 같은 화농성 피부질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토의 기운은 어떤 공통적인 특성과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중용, 끈기, 신중함입니다. 토는 지속하는 힘입니다. 끈기의 힘으로 설명하죠. 한 가지의 작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진득한 장기적인 노력을 가리킵니다. 전문성을 위해서 매일매일 해당 분야를 파고들고 연구하고 터득하고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죠. 이런 노력들을 타인들이 봤을 때는 중용과 끈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게으르다, 발전이 없다, 미련하다, 이런 오해를 하는데, 정작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장인이 많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능력을 계속 확장해 나가죠. 천천히 계단식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목과 화처럼 다양한 일에 도전하며 끊임없는 실패와 또 성공, 그런 것들을 겪는 것과는 좀 다르게 토의 단계에서는 같은 일을 계속 해서 최상의 수준으로 결과를 꾸준히 낼 수 있는 것에 집중하죠. 오히려 이런 다른 사람들의 오해 따위는 크게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바로 중용의 미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토가 강한 경우에는 엉덩이가 무겁고 변화가 더디다는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빠른 변화를 지향하고 신중하게 문제에 접근합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 전문성, 안정감이 있는 40대의 중년 관리자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한 40대 정도 되는 중년의 관리자 사진인데요. 토의 계절은 사계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진미술축, 진술축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간절기, 바로 토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간으로 비유하면 30대 후반에서 40대를 의미합니다. 부모님 품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독립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그 사이의 어느 순간 정도를 의미합니다. 토의 시간은 딱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죠. 간절기, 사이, 중앙, 중용, 뭐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지 않다, 중간에서 조절한다, 매개체이다, 중도이다, 이런 의미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회사의 구성원으로 보면 목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정도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찬 일 잘하는 대리, 이 대리처럼 화의 기운을 가진 것처럼 창의적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샘솟고 추진력이 짱이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과 확산을 가져오지 않겠지만 이 토, 충분한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중간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어서 회사가 안정되게 만드는 역할, 과장급이죠. 부장도 될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토의 기운이죠. 바로 전문성 있는 안정된 40대의 중년 관리자 과장님이죠. 중용, 끈기, 신중하고 신망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신 반면에 옛날 방식이나 관습을 고집하는 좀 고지식한 면 바로 생각나죠. 부정적인 경향입니다. 이럴 때는 존경보다는 꼰대로 가기 쉽겠죠. 토의 기운이 강할 때 내가 존경받는 선배인지 아니면 상대도 하기 싫은,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런 꼰대인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도덕적 품성입니다. 아까 우리 토의 성정 중에서 오상이라고 하죠. 유교적인 덕목 중에서 인예, 신의지 중에서 뭐라고 그랬죠? 신입니다. 한결같은 분들이 많죠. 주변 상황의 변화에도 원칙을 지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잡고 있죠. 중용의 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바로 믿을 만한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린 삼성의 창업주죠. 고 이병철 회장님. 이 사주 명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회계, 재정, 기획 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 바로 토의 기운이 왕성한, 왕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아라 하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면접 장소에 관상가를 옆에 두고 면접봤다는 그런 이야기 유명하죠.
장기 근속, 또 꾸준함의 대명사, 바로 토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토는 믿음의 사주입니다. 또한 반대로 돈 빌려줄 때 돈 빌리는 상대방의 사주가 바로 토의 사주다. 그러면 반드시 갚을 거니까 빌려줘도 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토의 기운, 토 사주에 대한 성정과 공통적인 기질,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